안녕하십니까. 언어파란 원장 강대성입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죠? 저희 학원도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휴원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아이들이 나중에 이제 이 사태가 진정된 다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보기를 굉장히 기다리고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 학원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저희가 이렇게 간단하게 영상을 남기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시고 저희 학원이 이제 어떤 점에서 지금까지 그 학부모님들한테 이제 좋은 평가를 받아왔고, 그리고 아이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만족도를 높여왔는지 그 방향에 대해서 또는 그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이 이제 저희 학원을 대표하는 사진입니다. 저희 학원은 지금까지 목표로 하고 있었던 가장 저희가 이제 철학적인 목표죠. 이게 저희 학원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철학에 대해서 저희 구성원들이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 고민을 하면서 얻어낸 결론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 이제 앞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기술도 발달하고 여러 가지 뭐 AI도 이제 엄청난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렇게 이제 정량적으로 또는 수치적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만족시켜 주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라고 저희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아이들 개별적으로 직접 관리하고,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아이들이 스스로가 모르는 것들을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는 것이 저희 학원이 가장 가지고 있는 큰 목표, 그리고 이제 철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 어떤 시스템에서,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가르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으실 텐데요. 저희 학원은 영어도 그렇고 국어도 그렇고 똑같은 흐름 안에서 아이들이 언어적인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내린 것은 저희가 아이들이 무언가를 공부하고 배우고 나서 자기 스스로 그 배운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 자, 말이나 글로서 표현할 수 있는가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푸는 방식이라든가, 그 다음에 과제를 하는 방식이라든가, 그 다음에 모의고사를 스스로 보고, 그 다음에 자기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수준을 만드는 걸 가장 큰 목표로 두고 있는데요. 자, 우선 저희가 아이들이 공부하는 순서, 아이들이 이제 공부하는 방식에 대해서 고정적으로 이제 만들어 놓는 어떤 체계가 있습니다. 우선은 처음에, 자, 전체적으로 객관을 보는 방식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요. 요즘에 나오는 수능 문제나 내신 문제는 전체적으로 어떤 암기 수준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이해도라든가 그 다음에 자료 활용 능력에 초점을 두고 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문제 상황에서 주어지고 있는 힌트들을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가 이것을 저희 학원에서는 주어진 환경에서 내용을 예측하고 추론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뭐 전체적으로는 미리 보기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미리 보기, 그 다음에 객관을 확인하기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 문학 같은 경우에는 작품의 갈래, 일종의 카테고리를 형성하고 있는 그 카테고리 안에서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과, 그 다음에 제목이나 그 작가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스타일도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핵심이 보기를 찾아보는 건데, 이 보기라는 측면이 작품을 해설하거나, 그 다음에 작가에 대한 정보를 주거나, 아니면 문학적인 어떤 기능성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어쨌든 간에 모르는 작품이라고 하더라도 아이들이 그 속에서 힌트를 얻고 작품을 읽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모든 문제 상황에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작품들을 모르더라도 자기 스스로 미리 보기를 함으로써, 그리고 그 안에서 중요한 요소를 찾아내면서 캐치하는 훈련을 함으로써 작품을 이제 원활하게 읽을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거죠. 자, 독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문단에서 화제를 찾아내는 것과, 그 다음에 전개 방식, 어떻게 이 내용이 전개될 것인가를 일정한 패턴, 그리고 일정한 어떤 구조적인 패턴이죠. 구조적인 패턴을 이해하고 그냥 실제 독해하는 상황에서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게끔 기초훈련, 그리고 적용훈련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리 보기 단계를 어느 정도 마친 다음에는 자기 스스로가 이제 그 보기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주어진 힌트들을 항목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거기서 찾아낸 정보들을 항목화하고, 그 항목화한 것으로 이게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일 것인지를 스스로 이제 머릿속에 이제 질문 상태를 만드는 거죠.
그러고 나서 직접 지문에 들어가서 지문을 독해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아이들은 그래요. 이제 배우지 않은 글을 어떻게 이제 풀어내느냐. 보통 이제 우리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는 친구들이 보편적으로 느끼고 있는 어려움이죠. 어떻게 모르는 작품을, 모르는 글을 읽고 문제를 푸는가에 대한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의 어떤 문제 상황을 풀어내는 또는 출제하는 방식들은 전부 다 어떤 힌트를 주고 있다는 것, 심지어 선택지 안에서도 그 힌트를 주고 있다는 것을 아이들이 감지하고 그리고 이해하고 그리고 실제로 적용해 봄으로써 아, 이게 내가 모르는 글이라도 추론해낼 수 있겠구나, 읽을 수 있겠구나를 훈련시키는 과정입니다. 자, 어느 정도 이제 글을 지문을 독해했는데 성공했으면 그 다음에 단계는 구조화 단계입니다. 자, 머릿속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제 흩어진 내용들을 하나의 구조로 엮어내는 거죠. 자, 그것을 우리가 문학에서는 맥락이라고 하고요. 맥락 읽기라고 하고, 비문학에서 이제 구조 독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조 독해나 뭐 이제 맥락 읽기를 통해서 그 이후에 이제 문제를 풀어내게 되고요. 그 문제를 풀어낸 것을 나중에 채점하고, 그 다음에 이 피드백하는 과정을 통해서 정확하게 자기가 이 문제를 접근할 때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말이나 글로서 표현할 수 있는 것까지를 저희가 하나의 이제 파란 학습법이라는 틀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이들은 동일하게 그 문제를 풀 때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게 되고요. 이 큰 원칙 안에서 세부적인 내용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국어는 그 단계별 성장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처음에 아이들이 힘든 것은 국어라는 것이 이제 개념이 되게 많다는 거를 이제 들어오고 나서, 고등학교 들어오고 나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중학교 때 이제 한자 어휘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때 한자 어휘를 공부하는 어떤 기회라는 것 자체가 요즘엔 너무나도 적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처리가 못 되니 이제 학원에서 한자 공부를 하기도 하고, 저희 사실은 어휘 문제집, 저희가 이제 어휘 교재가 있는데 그 어휘 교재 자체도 한자 어휘들을 어떻게 이제 풀어내는가에 집중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화 단계에서는 한자 어휘 구조를 이해하는 것, 그다음 어휘 부분에서는요, 그 다음에 독해 중 모르는 단어 찾기를 습관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을 매우 강조합니다. 그래서 중하 정도의 수준을 가진 친구들이 해야 될 활동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문제는 여기에 많이 집중이 됩니다. 어휘와 개념이죠. 자, 그리고 독서와 문학은 처음에 이렇게 읽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접근하는 거야 라는 것을 방법론적으로 가르쳐 주면은 아이들이 그 다음에 하부 또는 세부의 어떤 내용들을 탐구하는 데 좀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단계에서 포기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개념이 국어에서 이렇게 많다는 걸 처음 알았다는 친구들도 많고요. 그래서 저희가 단순히 수업을 하고 이제 개념을 막 가르쳐 준 다음에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실제로 이해했는가 이해하지 않았는가를 리뷰 테스트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자, 구조화 단계에서는 이제 의미 추론 능력이 향상된 상황이죠. 향상된 수준까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단어는 꾸준하게 찾고 있는 상태고, 문법의 개념을 단순히 이제 품사에서 명사가 뭐다, 대명사가 뭐다, 수사가 뭐다가 아니라 그게 이제 품사라는 개념 안에서 어떤 부분에 구조화되어 있는가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문학과 비문학의 개념어도 원활하게 현재 적용되고 있어서 문제 푸는데 장애를 느끼진 않고 있는 상태예요. 물론 독해가 정확하지 않아가지고 틀리는 케이스들이 많이 나오는 단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서도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문학 같은 경우에도 일정한 카테고리를 형성하면서 자신이 읽어야 될 정보에 대해서 명확하게 타겟팅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아직까지는 이제 경험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게 풀 수 있다의 자신감을 얻은 정도. 그래서 모의고사로 치면 한 80점에서 90점 사이, 아니면 70점 중반대에서 80점 중반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실제로 자기의 단계가 어디인지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단계별로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도, 그걸 이해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정도의 수준이 됐어요. 만약에 2, 3등급 수준이 됐으면 그 다음에 이제 패턴화 단계로 들어갑니다. 이 패턴화 단계는 아이들이 이미 인식 수준이, 문제를 보는 인식 수준이 많이 높아진 상태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이들이 이제 선생님들만큼의 문제풀이를 하게끔 도와주는 단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이제는 추론력이 너무 좋아졌어요. 그래서 어휘가 좀 어려운 게 나오더라도 맥락 안에서 추론할 수 있는 힘이 굉장히 커진 상태고요. 그 다음에 개념을 통해 문제 의도를 추론하거나, 그 다음에 문법 문제 빠른 해결을 통해서 다른 영역의 풀이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정도의 관록이 생긴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능 문제, 모의고사 문제를 또 잘 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시간 확보가 굉장히 중요해요. 시간에 대한 어떤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기 스스로가 이런 전략으로 문제풀이 했더니 정확한 시간 내에 그 다음에 정답률도 상당히 높더라. 이런 이제 패턴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1등급이나 2등급 사이에 있는 친구들은 그 단계를 이미 넘어선 상태이고요. 그 친구들이 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한 문제라도 더 실수를 줄일 것인가, 그리고 독해를 얼마나 더 정교하게 해야 되는가를 고민해야 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2단계쯤 되면 이제 문제풀이량이 상당히 늘어나기 때문에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제 경험치를 쌓으면서 자기 스스로 피드백을 하는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의 목표는 단순히 아이들이 학원을 오래 다녀가지고 지루하게 다니면서 선생님한테 이제 꼬박꼬박 어떤 뭔가 배워서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이제 문제풀이 방식을 선생님이 계속 수업해 주는 방향에서만 생각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어떤 단계인지를 인식하고 그 단계 안에서 본인이 해야 될 행동 양식들을 결정하는 데까지를 저희가 이제 가르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따 이제 보시겠지만은 저희의 최종 목표는 모의고사를 풀이하는 거예요. 모의고사를 풀이해내고 그 안에서 자기 스스로의 피드백이 가능한 영역까지, 가능한 수준까지 만들어주는 것이 저희 학원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학원이 이제 학습관리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저희가 총 4시간의 1일, 자, 일주일에 하루, 그 다음에 4시간이 수업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본 수업은 보통 2시간 반에서 3시간이 진행이 돼요. 이 안에는 이제 과제 점검도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수업이 끝난 뒤에 1시간 반에서 1시간 정도를 리뷰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리뷰 테스트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저희 리뷰 테스트는 개념화 단계에 있는 친구들과 그 다음에 구조화 단계에 있는 친구들은 전부 다 개념 테스트 위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글을 읽는 것, 그 다음에 구조하는 것은 이제 모의고사 풀이를 통해서 진행이 되겠지만 그 밖에 아이들이 항상 약한 게 어휘라든가 개념 쪽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작품을 읽어내는, 포인트를 읽어내는 방식들이나 그 이후에 어휘나 이제 개념에 대한 것을 본인이 스스로 설명할 수 있는가에 집중해서 리뷰 테스트가 진행됩니다. 자, 그 이후에 리뷰 테스트는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진행이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선생님들이 직접적으로 저희 학원의 특징입니다. 자, 어떤 관리선생님한테 맡겨가지고 쭉 진행하는 게 아니고요. 그 관리 선생님의 손을 타더라도, 예를 들어 이제 관리를 조금 받더라도 그 이후에 확인 작업은 꼭 선생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 담당 선생님께서 직접 확인을 하시면서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에서 설명을 못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봐라. 아니면 지금 자기가 진술한 내용, 서술한 내용에 대해서 틀린 부분을 좀 더 수정해 와봐라 하는 식으로 해서 개인적으로 아이들이 부족한 개념들이나 그 다음에 이제 독해 상황에서 잘못된 부분을 교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서 안 되는 친구들이 물론 있죠. 자, 우리 아이들이 전부 다 한 방에 이해해가지고 이제 선생님 다 알겠어요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아이들이 개별적인 어떤 개인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개념이 이제 많이 부족한 친구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이게 뭔가 그 개념을 정립할 수 없는 친구들은 추가 보충을 통해서 리뷰 테스트가 통과할 때까지 지도하게 됩니다. 기본기가 많이 부족한 친구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기본기가 약한 개념화 단계에 있는 친구들을 빨리 구조화 단계로 올리는 것, 거기에 이제 저희 프로그램이 맞춰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구조화 단계 친구들은 패턴화 단계로 올리는 것. 그래서 국어라고 하면은 국어 시험을 볼 때는 이제 보통은 고등학교 올라와서 너무 힘들게 느껴지는데, 저희와 이제 같은 공부를 했던 친구들은 국어 공부하는 게 재밌다, 또는 국어 공부하는 게 이제는 뭔지 알겠다라고 이제 이해되기 시작하는 지점, 그 지점을 만들어주는 것을 저희 선생님들께서, 또 숙련된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바라는 지점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그냥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활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이 어휘 정리를 이렇게 하라고 이제 시킵니다. 그래서 추론을 공부하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왔으면, 어휘가 나왔으면은 먼저 추론하고, 그 다음에 사전을 찾고, 그것을 활용해 가지고 이 단어가 보통 어떤 환경에서 쓰이는구나를 이해하도록 그렇게 이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이들이 스스로 할 때까지 저희가 이제 직접적으로 계속해서 관리하고 점검하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 이제 예쁘게 정리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이상적이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제 지속해서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리뷰 테스트 보시면 알겠지만은 아이들이 객관식 문제는 한두 문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자기 스스로 개념을 이해했고, 이런 체계들을 실질적으로 다 이야기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비문학도 구조를 얼마나 자기 스스로 문단별로 구조를 얼마나 잘 만들어내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고요. 저희 선생님들께서는 항상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계시면서 아이가 뭐가 안 되고 있고 뭐가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렇게 섬세하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부분은 개념이 부족하다, 어떤 부분은 뭐 독해가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을 이제 세밀하게 관찰하면서 선생님들이 이제 전부 다 관리하는 아이들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이렇게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리뷰 테스트 아까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제 서술형 문제가 주가 됩니다. 그래서 개념 단계, 그 다음에 구조 단계에 있는 친구들은 대체로 다 서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객관식이 가끔 들어가기도 합니다. 객관식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그 작품이 워낙에 유명한 작품이어서 그냥 문제풀이 정도만 해도 되는 뭐 작품이다. 그러면은 객관형 문제가 들어가기도 하는데 대체로 서술형 문제로서 아이들이 자기의 머릿속에 있는 것을 얼마나 잘 말로 풀어내는가에 집중해서 현재 테스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는 똑같습니다. 아까 저희 계속 강조를 드렸지만은 자기 언어화를 하는 데 집중하고 있어요. 언어라는 것이 결국 내가 사고를 언어로 하고 있는데 그 사고라는 것이 얼마나 정확하게 구성됐느냐, 그걸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길은 말이나 글로 표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잘하는 친구들을 만드는 게 아주 궁극적인, 그리고 우리 학원이 가지고 있는 차별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간 모의고사도 이제 굉장히 저희가 관리를 잘하고 있는데요. 자, 요거는 이제 굉장히 잘한 학생, 굉장히 이제 그 피드백을 잘한 학생에 대한 예시를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유튜브에 영상을 남겨놓고, 자, 모의고사 풀 때는 어떤 순서로 풀어라, 그리고 어떤 걸 주의해라, 그 다음 피드백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해라, 라는 방식으로 전부 다 이제 매뉴얼을 짜서 아이들에게 올 때마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스트도 짜가지고요. 빠지는 아이들이 있으면 끝까지 이제 어머님이나 그 부모님이나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이제 문자를 보내가지고 그날 이제 모의고사를 꼭 풀러 오게끔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도를 하고 나서 그냥 뭐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 학원이 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정말 과정 속에서 잘 되고 있는 건지 궁금하실 거예요. 물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어머님들한테 전화 드려가지고 오늘은 이랬어요, 내일은 뭐 어저께는 그랬어요 하면서 말씀드리는 게 가장 뭐 소통의 정석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뭐 전화가 또 너무 자주 가면 그것도 귀찮으실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주차별로 저희가 수업이 진행되니까, 자, 학원 생활, 아이들이 학원 생활, 뭐 학습 태도가 어땠는지, 과제물 처리는 어땠는지, 그 다음에 리뷰 테스트 결과는 어땠는지, 그리고 수업을 뭘 했는지에 대한 간단한 기록들을 남겨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확인하면서 우리 아이가 잘하고 있구나, 아니면은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뷰 테스트 결과도 이렇게 찍어서 부모님들께 직접 보내드리니까 저희 학원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이들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뭐 오셔서 보는 것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제 확인될 수 있는 영역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저희 학원이 이제 가지고 있는 큰 힘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이제 생긴 지는 2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2개월밖에 안 됐고, 그리고 이제 뭐 신생학원이라서 이제 뭐 불안하신 지점도 있으실 수 있겠는데, 저희 여기 계신 모든 선생님들이 벌써 이제 학원계에서는 뭐 7, 8년 이상 다들 이제 관록 있게 수업을 하신 분들이고, 그리고 그 어떤 뭐 관리하는 방식이라든가, 그 다음에 리뷰 테스트라든가, 그 다음에 모의고사라든가, 이 모든 것은 저희 학원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시스템으로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학원이 이제 소문도 잘 나고 있고요. 그리고 물론 아직까지는 좀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이 있겠지만은, 저희 뭐 영상도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예쁘게 편집하고 멋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저희는 이제 솔직하게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소통하려고 노력한다는 것,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아이들에게도 이제 우리의 목표는 너희들이 학원을 주구장창 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 학원에서 이제 배워야 될 것들, 그리고 확실히 자기 스스로 피드백 되는 순간까지를 한번 잘 공부해보자 라는 식으로 아이들에게 접근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저희 학원에 보내시는 어머님, 아버님들, 또 부모님들도 만족도가 좋으신 편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만약에 관심이 생기시면 저희 학원에 연락을 주시고요. 전화번호나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정보들은 저희 네이버에서 언어파란 학원을 검색하시면은 정확하게 이런 학원이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뭐 오늘도 이렇게 뭐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어머님들께 또는 이제 아이들께 필요한 정보들을 이렇게 영상을 찍어가지고 그때그때 이제 제공하는 것을 저희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